지금까지 박옥수 목사님께서 만났던 각국 정상들은 총 30개국 41분의 정상들이고요. 한 분을 또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41명이지만 66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국가 정상들이 민간인에 불과한 박옥수 목사님과의 면담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어느 나라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다들 실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게 이 박옥수 목사님이 설립한 국제청소년연합인 IYF의 청소년 활동, 그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박옥수 목사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41명의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입니다.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과의 회담이 2022년 6월 30일 날 있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인드 교육 도입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2017년 2월 1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요. 보이스카우트 연맹과 MOU 체결도 했습니다. 주 교육부와 교육자 8만여 명에게 마인드 교육도 실시했고요. 제6회 아세안 잼버리 대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 이 IYF의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다음은 케냐입니다. 윌리엄 사모에 루토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마인드 교육 확대 시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루토 대통령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회담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 부통령 시절에 그때 영부인께서 우리 한국의 월드캠프도 참석하시고 또 박옥수 목사님께 복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영부인의 소개로 그 루토 부통령께서 박옥수 목사님과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복음을 목사님께서 전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께 이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런 기도도 부탁했는데 이분께서 선거운동하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신다 하면서 이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한국에 대통령 특사도 보내셔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셨죠. 그리고 그 전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의 회담이 2016년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 이후에 청소년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청소년, 군단, 교정청과 MOU 체결 후 교사, 대학생, 청소년, 교정청 교관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하일레 마리암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청소년, 체육부와 MOU를 체결했고요. 청소년 연맹 유니버시아드 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메켈레 대학교, 딜라 대학교와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할 때 이 IYF의 이 행사 운영 자체를 맡긴 적이 있었죠. 그만큼 에티오피아의 청소년 교육은 이 IYF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음은 가나입니다. 가나 하면 그 유명한 존 아타 밀스 대통령과의 면담. 2012년 7월 23일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영부인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으로 가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존 아타 밀스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고요.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하셨죠. 그 유명한 그 판결문, 대통령님의 죄에 관한 이 판결문이 성경에 있는 걸 아십니까?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때 이 존 아타밀스 대통령은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몇 시간 후에 서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셨죠. 이분은 신앙심이 좋은 걸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마음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임종 전에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만나게 하셔서 극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존 아타밀스 대통령과 박 목사님의 그 상담했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소중한 말씀 소재가 되었죠. 그 이후에 2017년 7월 27일 나나 아쿠포 아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가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 건립과 청소년 마인드 교육 실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입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과의 회담이 2020년 2월 12일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교육부 지정 시범 한 개 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1년간 교육 후 확대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탄자니아입니다. 자카타 음리쇼 키크웨테 대통령과의 회담인데요. 이 회담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13년 8월 2일 날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인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박 목사님의 저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4일 이 회담은 현지 주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간다입니다. 이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의 회담은 6차례나 했었습니다. 청소년 인성 교육과 아프리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아프리카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고요. 우간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 IYF와 우간다 교육부, 정보통신국가인도부, 노동사회개발청소년부, 교도청, 마케렐레 국립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국가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론칭을 했습니다. 우간다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위한 교사 선발 및 훈련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과의 회담이 2023년 3월 17일 있었고요. 마인드 교육 시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다음은 파라과이입니다.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과 박욱순 목사님의 이 만남은 정말 유명하죠. 총 4회에 걸쳐서 이런 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2009년 2월 23일 날 루고 대통령은 박욱순 목사님과 회담 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IYF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욱순 목사님께서 이 파라과이 대통령궁에서 대통령께 복음 전하실 때 이분이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신 그 간증은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도 이제 방한하시기도 하셨죠. 지금은 상원 의원으로서 계속 박욱순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인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7년 1월 4일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청소년 인성 교육이 선행되지 못해 안타까웠었는데 IYF가 파라과이에서 이미 인성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지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이런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인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과도 회담이 있었는데요. 두 차례나 가지셨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10일 현지 교육부가 지정하는 2개 시범 중고교에서 하반기부터 마인드 교육을 실시 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마인드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31일 면담에서는 대통령께서 마인드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후 교육과학부 장관과 시범학교 선정, 교사 양성 등 실무 협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비아입니다.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2022년 3월 23일 있었습니다. 정부 강요들이 배석한 가운데 마인드 교육 도입을 협의했고요. 마인드 교육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마인드 교육 교사 양성, 마인드 학과 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10년간의 교육부 시행 프로젝트를 교육부, 청소년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 대통령께서 박욱순 목사님과의 면담할 때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목사님께 이런 요청하는 그런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인 에드가 룽구 대통령과는 회담이 2차례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굉장히 유명하죠. 먼저 2016년 3월 16일 대통령과의 회담 및
청소년 센터 기공식에 참석했고 그때 박욱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잠비아 청소년부와 MOU를 체결하고 잠비아 정부는 IF 센터 건립을 위해 수도 루카사에 위치한 부지 약 5만 4천 평을 기증했습니다. 이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는 퇴직 이후에도 한국에 오셔서 또 박욱수 목사님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죠. 다음은 에스와티니입니다. 에스와티니는 음스와티 3세 국왕과의 회담이 있었죠. 총 7회나 회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23일 정부 공식 행사인 에스와티니 왕실 기도회에 박욱수 목사님을 메인 강사로 초청을 하셨고요. IYF 센터 건립을 위해 왕실 소유의 약 3만 평 부지 기증과 IYF를 지원할 국가위원회 조직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IYF 센터 건축 중에 있고요. 이 음스와티 3세 국왕께서 박욱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계속 더 전해달라고 그리 요청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다음은 콩고 공화국입니다. 2023년 3월 14일 드니 사수 응게소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마인드 교육 시행 논의 후 대통령은 마인드 교육 프로젝트 수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업무 협력, 콩고 정부는 청소년 센터 부지 제공, IYF는 청소년 센터 건립 및 운영, 청소년부 장관을 책임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포스탱 아르상조 투아데라 대통령과의 회담이 2023년 3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마인드 교육 시행 논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마인드 교육은 성과로 입증된 교육이다. 마인드 센터 건립 등 속히 추진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센터 부지를 제공했고 그 기공식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면담 이후에 별도로 시간을 갖기는 좀 힘든데요. 이 대통령께서는 며칠간 계속 목사님 행사마다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듣고 대화하고 하면서 온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 보고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입니다. 알레칸드로 잠마테이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는데요. 2023년 4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도입을 논의했고요.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과 실무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테말라 마인드 교육 시범 학교 선정과 우수 교사 한국 연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정에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요. 과테말라 종교민주위원회 위원장이 멕시코 CLF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는데 박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바로 과테말라 대통령께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면담이 갑자기 성사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음은 보츠와나입니다. 2022년 3월 30일 모쿠위치 마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이었는데요.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논의했고요. 청소년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마시시 대통령은 박욱수 목사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했고요. 정말 이때 만나서 박 목사님께 이 청소년 교육을 요청하는 그 영상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참 이런 걸 보면은 목사님과 회담을 요청하는 많은 국가 정상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이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나라 청소년들을 맡기려고 하는 참 그런 놀라운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다음은 볼리비아입니다. 2020년 2월 6일 자니네 아네스 차베스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온두라스입니다. 2020년 2월 3일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고교 대상 순회 마인드 교육과 교사 초청 연수를 의논했습니다. 다음은 베냉입니다. 이 베냉 야이보니 대통령과의 회담도 굉장히 유명하죠. 2015년 8월 7일 박욱수 목사의 청소년 교육과 의료 봉사 등 베냉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높이 평가받아 민간인 최고 훈장인 그랑 도시피의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베냉 정부가 기증한 땅에 다목적 청소년 센터와 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 야이보니 대통령께서는 퇴직 이후에 한국에도 방문하여 우리 선교회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다음은 말라위입니다. 2022년 3월 22일 라자루스 차퀴라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차퀴라 대통령께서는 전직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박욱순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박욱순 목사의 활동은 말라위의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 말라위의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육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과 실무 추진을 위해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퀴라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또 박욱수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 선교회와 좋은 시간을 갖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인 피터 무타리카 대통령과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정부가 기증한 땅에 청소년 센터 건립을 약속했었고요. 교사 마인드 교육, 대학의 마인드 학과 개설 합의, 정부 관료 대상 마인드 교육 실시, 그리고 청소년 센터 건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전 대통령인 빙구와 무타리카 대통령과도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2010년 3월 10일 말라위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 맞추기 힘들다. 성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서거하셨는데 그 뒤에 영부인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고입니다. 파울의 그나싱베 대통령과의 회담은 3차례나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28일에는 IYF가 주도하여 10년간 청소년 마인드 교육 실시와 청소년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1만 평 지원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2019년 8월 26일에는 토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IYF 마인드 교육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에는 토고 청소년들의 인성 개발을 위한 IYF 마인드 교육 방법 및 교재 논의와 교사 및 교육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르키나파소입니다. 로크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대통령과는 회담을 2차례 가졌는데요. 먼저 2017년 11월 17일 국가 행사인 국가 청소년 지도자 포럼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박욱수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청소년 센터 건립, 마인드 강연, 기술, 음악 분야 등에 대해 협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8일에는 IYF가 주도하는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시범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레소토의 리치에 3세 공항과는 2회 회담을 가졌는데요. 2019년 4월 4일 레소토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실시에 대해 논의를 했고 2022년 3월 29일 마인드 교육 실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9일에는 모에케치 마조로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요. 청소년 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 1,500평 제공 및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인드 교육, 건축학교, 음악학교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4일에는 톰 터번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IYF가 주도하는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요청했었죠. 다음은 기니입니다. 2019년 8월 29일 알파 콩테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IYF가 주도하는 청소년 마인드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모아입니다. 2018년 9월 24일 투일라에파 사일렐레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역시 IYF가 주도하는 청소년 마인드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룬디입니다. 2012년 1월 25일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요. 부룬디의 청소년 센터 건립을 요청했고 토지 기증을 약속했고 보건의료 활동 협력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피지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윌리엄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마인드 교육 시범 학교 선정, 마인드 교육 교사 양성, 마인드 학과 설치,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시행, 음악 학교 설립에 관한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4일에는 조지 콘로트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피지 월드캠프에 참석하여 면담 후
개회사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랭게 바이니 마라마 총리와 회담을 2차례 가졌습니다. 2016년 6월 7일 IOF가 주도하는 청소년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요. 교육부와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10년간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제도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기술과 음악 교육 실시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키리바시입니다. 2017년 1월 16일 타네스 마하마우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IOF가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을 키리바시에서도 진행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 4월부터는 키리바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투발루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카오세아 나타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인드 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전문 교사 양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41분의 국가 정상들과의 면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박욱수 목사님은 국가 정상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반드시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 귀를 여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청소년 문제, 이것이 박욱수 목사님의 이 성경에서 얻는 지혜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가 정상들이 박욱수 목사님께 이 청소년 문제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2023년 7월 현재 총 30개국 41명의 국가 정상이 66회 면담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내에 또 이 숫자가 바뀔 겁니다.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또 어느새 또 옛날 영상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박욱수 목사님의 국가 정상과의 면담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이런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에 의한 역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